안녕하세요. 레이라나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너 그거 안 돼, 요거 안 돼, 내가 저거 다 해봤는데 라는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단어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함에 있어서 자신감으로 출발해도 모자랄 판에 그게 왜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전 직장에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일상생활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 저와 결이 맞지 않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왜냐면 되게 겉은 멀쩡하고 매력적이고 착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자존감과 열등감에 엄청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의견과 상황과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니다, 부정을 하거나 거절한다던가 하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는 엄청나게 어? 하면서 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으로 티가 나는 사람이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상으로 자기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본성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말투 자체도 확 바뀌고 가스라이팅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근데 이게 내 말은 맞고 네 말이 틀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아 그렇군요 하고 저는 그냥 일단 1차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말없이 쳐다봐요. 되게 불편한 감정으로 이제 툭툭 치면 저도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받아쳐야 돼요. 적으로 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책임의 필성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어느 날 지금까지도 저는 잠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퇴근하기 2시간 전쯤에 오늘 갑자기 회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당일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다 어딜 봐도 약속을 가는 사람처럼 입었거든요. 오늘 회식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사람은 선택해라. 못 간다는 걸로 해놨습니다. 근데 저한테 참석 안 하냐 서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선약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버리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선약이 있고 이분 모습만 보셔도 이미 다른 약속을 준비가 된 상태로 보이시지 않냐. 버렸다는 생각으로 하셨다면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 나쁜 티를 엄청 팍팍 내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얘기했고 어떤 거를 권했을 때 저는 상대방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줬을 때 진정한 정상인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줬을 때 그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면 거절하면 아 알겠다라고 바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줬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빵을 주셨는데 저는 진짜 이 빵이 정말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앞에 있는 직원들한테 먹을래 하면서 물어보시면서 줬거든요. 이거 먹어요 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앞에서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죠. 저한테 이제 오려고 하는 타이밍이 와서 전 진짜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왜 내가 줬는데 안 먹어? 왜 안 받아? 이런 느낌의 태도를 확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지장치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 말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권하는데 거절을 해버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얘기할 준비가 됐고 그냥 기분을 나빠하시면서 가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얘한테 먹을 거 주지 마라. 얘는 맨날 거절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주셔도 전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은 또 제가 먹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서운해 하셨나 보다 싶어서 제가 이제 주시려고 하길 제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먹었어요. 한번 먹어봤더니만 그분이 또 저번엔 안 먹더니 또 이번엔 먹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는 또 그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소한 거지만 뭔가 이상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인 건 이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변한 게 크게 없었어요. 들어주는 척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있는 내내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만 많고 남의 생각은 관심도 없고 이해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되게 커요.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과 다르면 넌 틀리고 나쁜 사람이야 라는 포지션을 되게 강하게 줍니다. 일단 사람은 저는 그래요. 약간 가끔 가다가 되게 자존감 높은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누구나 바라는 그런 이상향인 사람 성향이 있잖아요. 멘탈이나 생각 같은 걸. 그거는
자기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야 할 유형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걸 겪어본 당사자들은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과 약간 잘 참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거절의 얘기를 말했고 그분들과 반대의 성향으로 바로 뛰었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분들은 저한테 침범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비위를 다 맞춰주고 상사기 때문에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반복되면 그 사람들은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될 거예요. 내재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선과 선이 있다면 그걸 넘어가는 게 보이면 바로 거절 의사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도 못 하시겠다면 차라리 그냥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이게 말의 언어보다 솔직히 행동의 언어가 비언어적인 행동이 더 파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이랑 소통을 할 때 말에 대한 텍스트는 사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언어적인 게 중요하고 그 텍스트를 빼면서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거를 많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신감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에 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남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내 기준이 굳건하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고 내 인생 남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어떤 행동과 액션을 취한들 맞춰주는 척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맞춰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와 결이 맞지 않고 내 말이 틀리다. 혹은 뭐 세뇌,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들이 뭔가 포착이 된다면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고 막 상쾌한 기분이 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기분과 감정을 느끼면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면 그 사람 생각을 웬만해서 안 하고 무시하는 게 솔직히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계속 쓰이죠. 왜냐?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관심인 사람들도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신경 쓸 바에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힘들다 싶으면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조차 또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내 자신을 바꾼다. 근데 이 세 개 중에 솔직히 제일 쉬운 건 제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놔두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법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 사람을 제일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지간하면 애기들이나 강아지들이 특정 이상의 행동을 보이면 대부분 훈련하는 거 보면은 무시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먹잇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기들한테 거부의 의지를 하면 초반에는 되게 왜 갑자기 나한테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안 이러는데 얘는 나한테 왜 이러지? 하면서 되게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초반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놔두고 수긍해주고 맞춰주면 더더더더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특히 장기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순간에서는 그래 뭐 내가 참지 아니면 아니 그냥 넘어가나 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남에게 착취하려는 사람. 내 의견이 맞고 너의 의견은 틀리다. 그러니까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있는데 그걸 되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근데 남의 의견과 존재까지 부정하면서 내 이익을 착취하고 남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은 이렇게 단호함도 필요하고 이 사람이 나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지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손해가 계속 발생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한테 쓸 에너지가 오히려 나와의 인연과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리고 귀인을 놓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거는 전 되게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고의 복수는 뭐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고 내 자신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만만하게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통 성공한 사람들 말 듣는 게 좋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부정적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건 어려울걸? 라고 하면서 막상 성공하면은 입 싹 닫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증거를 남기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내 의견은 똑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되 굳이 에너지 쓰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피하는 게 선책입니다. 회피를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말할 대로 말해보는데 이분들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에너지와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그냥 나와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타겟을 잡고 반복적으로 행동을 할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는 아무래도 반복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딱 판단이 들면 초반에 그런 대응하는 연습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